네, 제주 지역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 있다의 윤상고입니다. 오늘은 창사 특집으로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제주의 현재와 또 미래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죠. 먼저 오영훈 도지사를 만나보고요. 이어서 이상봉 도의회 의장을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부를 찾아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앉으십시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저희가 직접 오영훈 도지사님을 만나러 집무실로 찾아와 봤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네. 직접 집무실 와서 찾아뵈니까 네. 좀 더 분위기가 좀 다르고 이게 항상 일하시는 공간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아유, 저희 반갑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 저희 매일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좀 업무로 이 집무실보다는 외부에 나가시는 시간도 좀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보통 들어오시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여기는 보통 8시 반부터 업무가 시작된다고 보면 되고요. 끝나는 업무는 보통 6시까지는 이제 끝나고 예, 다시 또 저녁 간 다음에 자리로 이동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냥 하루 일정이 그냥 꽉 차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분단위로 되어 있긴 합니다. 아이고 저희가 바쁜 시간 이렇게 쪽에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이제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세상 일 네네. 알 수 없는 게 작년에는 야당 네, 도지사로 그렇죠. 감사를 받으셨는데 네. 올해는 또 여당 도지사가 네네. 또 감사를 받게 네네.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어떻게 국정감사는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재명 정부 취임 이제 100일 맞았고요. 네. 또 그동안에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국정과제를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저희도가 이제 전략과제로 제시했던 20개 과제 중에 16개 과제가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면서 예. 도정 운영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게 반영된 16개의 국정과제를 저희도 차원에서 국회의 협력을 얻으면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비하는 시간으로 국정감사를 임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정부 예산안이 이제 9월 1일자로 국회에 제출이 되는데 그런 예. 과정에서 전년 동기 대비 16.7%가 인상된 2조 3,010억 원이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이제 이 확보된 국비가 또 원래 예산안 심의에서 잘 보존되고 예. 또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네.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또 다음엔 또 여당 지도부 만나서 또 예산 또 같이 얘기하신다는 네. 얘기 들어서 17일 날 네. 예산정책협의회가 있게 되고 여당 지도부가 저희들로 총 출동해서 함께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가 항상 힘드시죠?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저희도의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매우 힘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 출범한 지가 이제 100여일 네네. 됐습니다. 야당 도지사로 출발해서 네. 이제 또 여당 도지사가 되셨는데 어떻게 새 정부의 그 출범 효과는 실제로 좀 체감하고 계십니까? 뭐 이미 체감하고 있죠. 뭐 야당 도지사로 출발할 때는 우선 윤석열 정부 당시에 이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하면서 그때 뭐 귀하디 귀한 했으니까. 야당 도지사라는 또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출발이 있었는데요. 또 그리고 어떤 예산을 절충하는 데 있어서나 또 저희도의 어떤 주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예.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웠었고 또 정책 기조와 방향이 저희 도정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정책 기조와 방향에 가까운 정책들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민주당 소속이고 또 이제 제가 공약을 했던 게 예. 그와 관련된 민주당의 강령에 맞는 공약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책 기조가 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어려웠죠. 예를 들면 아이건강 체험 활동비 같은 경우에 아동 수당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준비를 한 건데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당장 안 받아주고 예. 상당히 오랫동안 끌었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바뀌자마자 바로 해준 거고요. 건강주치의제도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안 받아줬었죠. 결국은 새 정부가 출범해서야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받아주고 우리가 새롭게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게
그린 수소 기반의 에너지 예. 대전환 정책인데 그린 수소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죠. 그런데 제주도정과의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그런데 출범하자마자 어쨌든 지금 현재는 에너지 대전환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입장과 의견을 먼저 듣고 있고 관련 예산이 필요하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표정도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인터뷰할 때보다. 저보다도 우리 공직자들이 더 예, 예. 밝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일을 할 때. 네, 네. 근데 부처에서 저희도청 공직자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따뜻해진 걸 느끼고 있고 저희도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게 확실하게 달라진 거죠. 짧은 말씀 속에 네. 좀 진한 서름과 예. 네. 조금 이제 바뀐 환경 속에서 이렇게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일할 맛이 좀 더 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가장 다 어렵게 생각하는 게 경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새 정부의 기조도 민생 경제 쪽에 네네, 초점이 많이 맞습니다. 맞춰져 있고 특히나 이제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좀 네. 도움이 됐다라는 네.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사님이 좀 체감을 하시는지 지역 경제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민생 소비 쿠폰이 이제 발행이 되었고, 네. 그 다음에 저희도는 6월 달부터 여행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이제 지급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탐나는점을 이제 지급하면서 15명 이상 단체인 경우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 민생 소비 쿠폰과 여행 지원금이 시너지 효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7월 달부터 여행객이 좀 많이 오기 시작했고요. 7월 달 7% 전년 동기 대비 늘었고요. 8월 달에 3%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 9월도 계속 지난해 동기 대비 계속 늘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 즉 6, 7, 8, 9가 연속해서 상승 곡선을 이제 확실하게 그리고 있고 이제 수치상으로 보이는 거니까 나와 있고요. 특히 8월 달 경기 선행지수 이제 이럴 때 보면 전통시장이나 도매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경기가 올라섰다는 것을 경기 주체들이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지표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듯이 민생 소비 쿠폰 그리고 전국민 여행 지원금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 이제 더하는 것이 또 제주도의 임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그만큼 좀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네네, 하고 네.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제주도 차원에서 좀 더 이제 도민들을 위해 아까 서포트할 수 제가 있는 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하나는 전국민 여행 지원금은 네. 제주도의 예산으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9월부터 이제 민생 소비 쿠폰이 이제 지급되는 거에 맞춰서 2차 말씀하시는 이제 거죠. 2차 예. 이제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탐나는 전 할인율을 더 예. 높여주자 해서 예. 우리가 또 13% 할인 적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추석 명절까지 또 경기를 끌어올려야 하는 책임이 또 그렇죠. 저희들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탐나는 점도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네. 지역 화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었기 때문에 예산 지원들도 없었는데. 상당히 그 최소 범위 내에서 정부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었고 항상 예. 국회에서만 일정 부분 최소한의 예산을만 지원했었죠. 근데 지금부터는 완전히 좀 달라지고 있고요. 내년에도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금 탐나는 전 발행에만 400억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경제 어렵다는 말씀은 사실 여기저기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도 차원에서도 이제 그 활로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데 지사님 취임하시고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수출 해외 시장 쪽에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왜 해외 시장이냐 하면 경제 영토의 범위를 제주도라는 이 섬의 영역으로 한정해서 보면 안 된다. 물론 또 소비 시장은 우리가 수도권을 이제 상정해서 경제 활동을 해왔지만 이 경제 영토를 넓히지 않고는 경제 성장을 견인해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예. 그래서 아시안 시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아시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추진한 것이고 그래서 싱가포르에 제주 사무소를 세우고 그리고 동남아 전체 지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쳤던 거죠. 그래서 수출은 7월 달까지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신장되고 있는 것으로 지표가 나왔고요.
8월 달에는 뭐 100% 이상 신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수출이 높아지다 보니까 수출에 참여하는 제조업의 기업들의 CEO 분들도 대단히 자신감을 좀 얻고 있습니다. 예. 지금 특히 화장품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그리고 싱가포르를 중심한 아시아, 최근엔 러시아까지 수출선을 다변화시키고 있는 게 확인되고 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리고 게임 이 분야는 이제 여전히 이제 제주 반도체라든가 네오폴이 이제 역할을 해주면서 그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공식품, 그 다음에 수산물, 최근엔 또 축산물까지 수출길이 열리게 되고 있습니다. 싱가폴 그 축산검역청이 이제 식품청이 지난달에 제주에 와서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네. 제주 한우 고기를 싱가포르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예. 지금 마련하는 실사를 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르면 11월부터 이제 수출이 본격화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우와 돼지고기까지 동남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그러면 1차 산업 분야의 수출도 더욱 확대되면서 1차 산업의 소득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예. 시장 다변화 쪽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거고, 네네. 그러니까 내수만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없는 부분이 그렇죠. 있으니 네. 해외로 좀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얘기시잖아요. 물론 1차 산업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뭐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1차 산업의 조수입이 이제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바짝물도 1조를 넘어서서 1조 700억 원을 돌파를 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그 좋은 징조라고 보여지고 그게 뭐 하늘이 도와주셔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학 영농, 과학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책을 잘 설계하고 있고 수국관리연합회라든가 농업 디지털 센터 그리고 거점 물류센터 등 이런 시스템이 조밀하게 설계가 되면서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오영훈 도지사님 사무실로 찾아와서 저희가 직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답안지 안 보십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네네. 전혀 준비해 놓으신 답변을 안 보고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항상 그만큼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이 많고 네네.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자리인 네, 거죠. 그렇죠. 예. 네. 그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요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사님 사실 굉장히 공을 들여왔던 부분이 행정체제 개편이었었는데 생각대로 스케줄대로 안 됐고 얼마 전에는 이번 임기 내에는 좀 어렵다는 입장도 좀 직접 밝히신 걸로 알고 있어서 네네. 앞으로는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안타까워할 수도 있죠. 뭐 2026년 7월 1일 출범을 기대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상당히 진일보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2006년에 출범한 이후에 세 차례의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논의를 했고 그다음 행정시장 직선제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정부에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결과는 불수용이라는 대답을 들어왔었죠. 즉 제주도의 요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적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까지만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했었는데 직접 질문도 하셨는데 좀 민망하셨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완전히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당시에 공약에 반영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국정과제 중앙공약으로 중앙정책으로 반영이 돼버리는 것이죠. 5국 3특 체제 내에서 제주도에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해야 된다는 입장이 이제 명문화돼 버린 겁니다. 이것은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고 국정과제에 반영됐다는 것은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임기 내에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은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성과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행정구역과 관련된 의견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치밀한 준비 끝에 완벽하게 시작해야 된다는 도민의 여론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급하지 않게 더 실속을 잘 챙기면서 정부와의 협의도 더욱더 강화하고 완벽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는 것도
저는 매우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계속 미룰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그리고 대통령실과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도의회와 협의를 더욱더 강화하면서 빨리 일정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인터뷰에서 보니까 2027년이나 28년쯤에 네네.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미리 딱 선을 그어서 이렇게 예. 가이드라인을 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예, 이런 예. 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그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공론화 과정도 꽤 오래 했고 네네. 나름 이제 의견을 다 모았으니 이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것이 지사님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네.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합치된 의견을 내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항상 공론화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이번을 교훈을 삼아서 다음에 이제 그 추진을 한다면은 이 공론화 과정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낸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저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의미가 훼손돼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남아 있거나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숙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 개 시로 나눴을 때 재정력의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재정 조정 제도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부족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와 관련된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이런 용역의 결과가 도민들께 같이 공유가 되어져서 어떤 특정 시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겠구나라고 공감대를 얻게 하는 게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이견이 해소가 되고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성큼도 다가설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년의 시간 동안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실현이 안 되고 있어서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이제 피로감이 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때문에 이번 논의를 통해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지사님 만나면서 여러 차례 뭐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뭐 그 민선 8기 임기 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렇죠. 1년도 안 남았으니까요. 그 시간 동안에 나는 이것만큼은 좀 꼭 좀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까지 민선 8기 과정에서 제주의 미래 비전을 잘 설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통해서 그 100일간의 여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만약에 우리가 지난해 5월에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지 못했다면, 발표하지 못했다면, 준비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따라가는 꼴이 됐을 겁니다. 이미 우리는 앞서서 이끌어가는 위치에 서 있게 된 것이고, 지난해 연말에 제시했던 AI 디지털 대전환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제시한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발맞춰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비전 설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해 만들었던 지속가능 개발 목표가 우리 법상 최상위 계획인데 그 계획이 잘 수립이 돼서 지표에 의거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는 건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대단히 성장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 소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전체가 관광은 좀 회복 기미가 보입니다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아직 해소가 되고 있지 못한 게 남아있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광진흥정책과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성과를 내는 게 남은 임기 동안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살아가는데 버겁지 않고 돌봄을 받으면서 공동체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경제 활력을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제게 남은 아주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 미래 비전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사실 그 취임 초기부터 네. 미래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셨고 네네.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되는 뭐 우주 산업이라든가 네네.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면서 뭐 추진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다만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그 이제 미래 비전을 잘 설정하고 가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당장이 힘들어하는 그 상인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이제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일부에서 있었던 게 있어서 아니 뭐 다른 시도하고 저는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탐나는 전 지역 화폐를 기본으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그 탐나는 전 적립률 정책, 할인 정책, 예. 저는 최고 수준으로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이 포용적 금융 지원 정책들이 우리가 저희도가 가장 선도적으로 진행이 됐고 예.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정책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 경제가 이제 활력이 더뎌지면서 체감상으로는 어려운 상황을 맞지만 네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느 하나 저는 경중을 달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것이나 현재 민생을 챙기는 것이나 저는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경중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점이 좀 특히 1차 산업 분야의 성과가 있으면서 지역 경제 활로 무색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스러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치적인 부분 하나만 좀 여쭤보고 네네. 싶은데 최근에 갑자기 그 내란 당시 관련된 그 얘기들이 좀 지역 사회에서 많이 좀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 왜 이렇게 문제- 갑자기 이슈가 되는지 짐작하시는 부분 있으십니까? 글쎄요, 뭐 그것은 취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음. 저는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사 결과를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발 관련해서도 이게 고발까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 반면에 근데 예. 그 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전체 공직자를 내란 업무 세력으로 동조 세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조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설명으로 이제 될 수 있는 부분과 이제 또 이제 법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또 갈등 관련된 부분에서 좀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글쎄요,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제 제가 아까 임기 말이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는 이제 아마 네. 짐작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다음 선거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우선 저에게 주어진 임기 동안 남겨진 과제를 어떻게 잘할 것인지 그건 또 임기 말 시점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네. 추석이 되면은 이제 또 긴 연휴가 되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경제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도민 여러분들께 뭐 미리 명절 인사 겸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그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이제 한국은행도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실물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자꾸 소비 심리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미 관광객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지금 많을 때는 뭐 10%, 19%, 20% 이상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역 내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한국은행 발표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비 심리를 조금 더 진작시킬 수 있는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메시지들이 도민들에게 더 가야 된다라고 오히려 경제가 안 좋다는 말을 자꾸 그렇죠. 얘기하면은 그게 좀 다운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탐나는 전도 지금 13%까지 할인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럼 추석 명절까지 이걸 어떻게 소비를 더 늘릴까? 그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은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윤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이제 되고 있는데 예. 그만큼 풍성한 수확의 계절과는 가까워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가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만큼 또 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 도민들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이 소비하는 그런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랑 마지막 인터뷰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네. 좀 여유 되시는 분은 최대한 밖에 나가서 네, 식사를 네. 좀 해달라라는 그렇죠. 얘기를 그때 네. 하셨잖아요. 네.
그래도 아까 그 체감 경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때 말씀하실 때보다는 지금이 좀 더 나아졌다고 그렇죠. 당연히 느끼시는 그렇죠. 모양이에요. 그때는 뭐 우리가 마이너스 될 때니까 지난해 관광객 대비 이제 마이너스 15% 20%될 때니까 소비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아니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했었던 시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면서 네. 우리 도민 여러분들한테 힘내시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관광객이 다소 늘면서 지역 경제에도 새롭게 힘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힘을 내주셔서 5조 원 조수입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관광에서 그리고 다양한 모든 전 분야에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도정은 조력자 역할을 더 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예, 예. 저쪽 자리인가요? 예?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도 지금 의장실은 처음 들어와 봐서. 저도 의장 배우어서 처음 들어왔습니다. 네, 이슈대담 이번에는 이상봉 도의회 의장을 저희가 직접 찾아와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나와 계신데요.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좀 모친 사항이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든 시간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바로 또 현업에 복귀하셔서 예. 좀 일하시는데 어렵지는 않으신지. 부모님들이 이제 나름대로 한많은 세상을 또 열심히 다 사셨고 또 나름대로 이런 요양원에서 사시면서 어려운 생활 하는 것을 직접 보고 이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실 만큼 사셨기 때문에 또 고통이 더하기 전에 그런 바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모님을 편히 모실 수 있었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의회 의장 맡으시고 이제 후반기 의장을 맡으셨지 않습니까? 쭉 이제 활동을 해오시면서 혹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어려운 점들이 사람 살아가면서 다 마찬가지겠지만 의회 또한 이제 의원님들이 기관이기 때문에 45명의 의원님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또 그런 속에서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얘기들이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어려움이 많죠. 또 도민사회가 바라보는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또 도의회에 대한 의견 개진이라면 의견 개진 비판이란 비판 이런 부분들을 잘 도민 눈높이에서 조율해 나가면서 의원님들과 소통 속에서 정책들을 이끌어내는 게 나름대로 제일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시작하시면서 내세우셨던 그 슬로건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새롭게 그리고 도민 중심 민생의회 이렇게 내걸으셨잖아요. 근데 그 목표대로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불법 비상 계엄령이 터졌어요. 사실은 제가 이거 예견하고서 지으셨나라는 생각까지 됐었는데 저 또한 가야 될 방향은 맞은데 정말로 민주주의 가치들을 2020년도에 다시 재해석해낸다는 게 되게 어려움이 많았었고요.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불법 계엄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생활하는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또 역대 독립투사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읽어온 율항정 유산들이 다시금 새롭게 가슴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도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는 늘 새겨야 된다는 걸 최근 여러 일들로 인해서 그 교훈을 얻었던 맞습니다.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고요. 사실 이게 대립형 기관 구도잖아요. 지금 도정이 있고 도의회가 있는 그러니까 서로 좀 견제하면서 하게끔 이제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해보시니까 도정과의 관계는 좀 어떠셨습니까?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 기관이기 때문에 견제를 잘 내야 되는 게 일단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볼 때 견제라는 속에서의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비판이라는 속에서 네네. 이 비판을 하다 보면 도민의 눈높이에선 좀 더 협조를 할 수 있자면 좋지 않나. 아, 예, 협조. 예, 예. 근데 또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제 민주당 도지사, 민주당 그렇죠. 의장, 예, 예. 민주당 국회의원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나름대로 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민사회 눈높이에서는 도의의 기능이 좀 더 무뎌지지 않나. 예, 예. 그런 지적들도 하는 말을 들었을 땐 좀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심하려고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또 지금처럼 경제에 대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 민생 경제를 위해서는 조건 없이 협력하고 노력해야 된다. 예. 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생 얘기하셔서 사실 민생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이어져 왔었고 의장 취임 후에 가장 강조하셨던 부분도 바로 민생 안정과 관련된 부분이었었는데 요즘에 그 체감하시는 부분은 어떠세요? 좀 사람들 만나시면서 요즘 민생 경제 어떻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듣는 거는 이제 새 정부 들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당선되셔가지고 네. 민생 회복에 대한 이 소비 쿠폰 활성화 속에서 지역 경제, 골목 상권 이런 그리고 주식 시장, 코스피 기대감들이 많아가지고 예. 지역 속에서 다시 아까와 같이 우리 지사께서는 우리가 의회와 협조하에 7월 원포인트 회의를 해가지고 단체 관광객들 15인 이상 1인 3만 원 그러면서 7, 8월에 해왔던 관광객들에 대한 제주 방문들을 예. 지속적으로 안착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좀 지역 경제 지금 만나면 좀 더 어려운 현실이긴 맞지만 그래도 이제 기대 심리들이 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라든가 또 1차 산업 예상되는 이 밭농사 작물이라든가 감귤이라든가 가격에 대한 좀 기대감도 형성성이 있어가지고 예. 좀 힘든 속에서도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참 그 어려웠었지만 그래도 이제 희망이 좀 보이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들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소통도 하면서 의견들 많이 모으고 또 힘을 모아가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뭐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뜻을 밝히시고 또 그걸 또 의견 수렴도 하고 이런 것도 소통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가 사실 창사를 맞아서 또 이렇게 찾아뵌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생각하시기에 이제 미디어의 역할 이런 거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혹시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언론 미디어 역할들은 우리 도민들께서 그리고 저희들 다 알게도 있는 그대로의 제주지역 현안들을 네네. 방송을 통해서 다 나가는 게 그 속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예. 공익적인 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더욱더 소통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예. 또 의회 차원에서 우리 현길로 의원님께서 지역 언론 발전 지원법을 해나가면서 예. 좀 언론 속에서 애로사항들이 어떤 부분은 콘텐츠 개발인지 아니면 사업 개발 속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좀 더 이 지역 언론과 모든 도민과의 소통 창구를 예. 더욱더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들을 잘 전달해야만 도민들이 신뢰도가 정치권에서든 도정에서든 예. 또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지 않겠나. 그러기 예.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를 잘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이걸 좀 중심에 놓고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모든 도민들이 바라듯이 어려운 경기 현실을 반영해가지고 좀 먹고 사는 문제 예. 좀 편안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속에서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네. 또 의회와 도정이 찾아 나가는 주문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부분들은 이제 현장 방문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속에서 제시하는 부분들을 현실 제도권으로 풀 수 있는가 그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여로 현장 방문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양식장들이 고수온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 속에 차지하는 비중이 전기세가 되게 높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농업,
이 전기세 감면을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좀 그 법 개정들을 예. 또 도정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들은 의회이기 때문에 또 의장협의 차원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건의해 가지고 좀 더 어려운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전기세 때문에 고충이 많은 분들을 좀 더 해소하려고 예,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민생 1차 산업들의 바짝물 가격 보장을 잘 받기 위한 마지막까지 노력 그리고 관광객들이 안정적인 제주를 찾을 수 있게끔 좀 더 인센티브라든가 또 제주 관광의 장점들을 도정과 의회가 협업해 나가면서 예. 질 좋은 관광을 홍보해 나가는 게 앞으로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가장 최근 일이어서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 오영훈 도정에서 굉장히 그 공을 좀 많이 들여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일단 그 목표했던 다음 지방선거 때에 도입하는 부분은 좀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번에 또 직접 여론조사를 좀 하기도 하셔서 일단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민심, 그다음에 최근에 그 청취했던 민심은 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저희들 또한 오영훈 지사님과 함께 네. 의회에서도 이제 결의문도 했고 또 행정체제 권고안들을 제주도 도민의 뜻으로 그전 이상민 장관, 예. 행안부 장관님께도 드렸던 부분들이고 또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제주 지역 시민사회 30여 개 시민사회단체 서명들도 받으면서 예. 중앙정부로 전해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또 과정도 험난했고 또 생각지 못한 12.3 내란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했고 예. 또 그 속에서 한 새 정부가 6개월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그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속에서도 2개냐 3개냐에 대한 도민사회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또 하나의 안을 또 요구를 했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내년 6월 30일 도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지역 국회의원은 그리고 중앙정부의 뜻들을 예. 계속 또 전달받고 있기 때문에 아. 과연 변화된 도민의 뜻이 무엇인가 예. 그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과연 도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논의인가 이런 부분에서 도의회가 좀 더 최종 점검할 필요성이 있겠다. 예. 그랬기 때문에 또 도정은 행정체제 개편안을 권고안을 도민의 뜻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발을 뺄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8월 말이 마지막 시한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렸었고 또 9월 2일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먼저 하신 거고 일단 그 스케줄상에 그렇죠. 또 계획했던 것. 뭐 주관적인 네. 판단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입법 과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얘기를 했을 때 다 의견들이 어떠했는지를 직접적으로 들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공유해가지고 여론조사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의장님 말씀 돌파구를 좀 마련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또 도정은 도정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도정에서 그 여론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좀 많이 했었고 또 도의회 내부에서도 지금 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론은 계속 들어야지 네네. 여론을 듣는 거를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도에서 이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공론조사를 통해서 이미 여론을 다 모아놨는데 아니죠. 굳이 또 하는 것은 그거는 네. 저 또한 같이 직접 행안부를 방문했고 그랬었죠. 또 예. 시민사회 단체하고 교감을 일렀고 그게 법이 아닌 이상 예. 달라진 아까 같이 지금 행정 절차에 대한 기간이라든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들을 포함해 나가면서 그 속에 담아내려고 노력들을 하는 게 민의를 수렴하는 하나의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민심은 계속 변할 수 그렇죠. 있는 것인데 예전에 했던 공론 그 조사만으로
이걸 그냥 그대로 결정해서 가는 것은 지금은 그리고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았다는 판단을 좀 그렇죠. 하셨던 계속 거군요. 달라진 부분이면 왜 어떤 부분들을 도민들이 요구하는가 예. 그 의견들을 받아 안으면서 행정적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소극적으로 의견이 달라졌을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저희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도지사님 좀 섭섭해하시진 않던가요? 뭐 이건 섭섭을 떠나가지고 예, 꼭 필요한 저희들 부분이었으니. 이 비판을 받는 지점들도 있었고 예. 또 거꾸로 제도말 모지직하게 뭔가 결정을 해가지고 좀 새 정부의 경제 위기 극복 과제에 좀 더 전념하라. 우선순위를 그런, 먼저. 그런 예. 부분들을 하면서 격려도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어느 사람이 이제 섭섭하다보다는 오히려 도민들이 섭섭한 거죠. 전체적으로 뭔가 하나를 이루어지 못했을 때 그런 체감 많은 부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표현들을 썼던 것이고 네네. 앞으로도 미래를 위해서 도민들의 뜻이 기초자치단체는 찬성인데 지금은 도민 의견 수렴하고 추가적인 예. 그런 내용 속에서 좀 더 이 속도보다는 좀 더 방향들을 정했기 예.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부분들을 잘 받아 안아 가지고 이런 경제 활성화에 예. 좀 더 집중하는 속에서도 그러한 논의들을 하시라는 게 이번 여론조사에 도민들의 의미가 담겨진 있구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의회 일정을 보니까요. 뭐 행정사무감사, 추경, 뭐 내년 예산안 심사, 예산안 심사도 굉장히 이번에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중요한 일정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혹시 예산 심의나 정책 심의 과정에서 이번에 좀 지켜야 되는 원칙 같은 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12대 도의회가 가장 중요한 10월에 행정사무감사와 이제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3년간 또 작년 이제부터 지금 10월까지 저희도 모든 이 행정 현안들을 둘러보는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비판된 목소리가 반영될 것 같고요. 예. 또 예산 심의는 마찬가지로 이 도민들의 가장 가려운 부분 경제 활성화에 중심을 두고 각자 1차 산업, 앞으로 관광산업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님께서 관심 갖고 미래 산업 속에서 현실적으로 반영돼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심의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자 지금에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2025년도 예산을 살폈기 때문에 2026년 예산안은 좀 더 도민 눈높이에서 꼼꼼한 민생 예산으로 가져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산안 심사가 항상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민생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지만 어떤 것이 민생을 더 위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또 도정과 의회 의원들 간에서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좀 쌓여왔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좁히는 데는 예전보다는 좀 더 좀 수월할까요? 모든 게 우리 도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선거 시기가 다가오면 예. 협의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분도 예, 다 예. 도민들을 위해서 쓸 예산들이기 때문에 네네. 의회의 시각을 바라보는 민생 예산, 예. 또 도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제 민생 정책들 거기서 다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예. 나름대로 지역 현안 속에서 도민들이 좀 더 만족하고 또 언론선을 볼 때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예. 예산 심의였구나 그렇게 평가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좀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이러면 매년 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심성이라는 예. 또 평가들이 그렇죠. 지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이번에도 사실 뭐 선거도 얘기하셨지만은 지금 어느 때보다 그 민생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좋은 방향으로 이번에 심사나 행정사무감사나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얘기하다 보니까요. 아까 선거 얘기도 하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 의장을 하시면 보통 다음에 의원 출마를 좀 안 하시는 것들이 이제 관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의장님께서는 그러면은 이제 의장을 이제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떤 좀 목표가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네. 6월 30일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풀어야 될 과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교육기원 일몰이 내년 6월 30일 마무리돼 가지고 지금 우리 특별법에 45명인 숫자가 예. 40명으로 줄어들고 일단 그건 그러면 행정안전부의 권고가 그렇죠. 40명 되고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는 교육 특례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 의원 정수 확보들에 대해서 노력하려면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예. 특별법 개정하는데 중앙정부를 지속적으로 예. 설득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려면 지금 저같이 좀 더 이런 선거에 자유로운 예. 우리 김경학 의장님도 이제 자연이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좀 의견을 예, 예. 모아 나가면서 도민의 목소리를 잘 중앙정부 전달하면서도 좀 더 제주가 생각하고 있는 의원 정수 확보를 예.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과제를 지금 남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전문가 분들과 조언을 받으면서 예. 오영훈 지사님과 함께 풀어가야 될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을 위한 활동은 계속 앞으로 해 나가실 생각이신 거죠? 당연하죠. 저도 노영동에서 네. 삼선이라는 영광을 주신 지역 주민들께 이제 6월 30일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더라도 예. 그거에 대한 공로들은 봉사하는 삶 속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예, 그런 뭐를 더 내실 있게 단순한 말로 아까 같이 그 은혜를 잘 베풀 수 있는 방법으로 예, 예. 삶을 살아가도록 계획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추석이 돌아오는데 도민 여러분들께 좀 힘내시라고 인사의 말씀 한번 카메라 보시면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려운 경제 현실이긴 하지만 제주도 의회, 교육청 모든 출연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소비 촉진 활동에도 더욱더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주에게 생산하는 농축 특산물이라든가 모든 특산물들이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도에에 사시는 지인들에게도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들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과 늘 함께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름달처럼 늘 건강하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